자, 두 번째 썰입니다. 두 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 사연이고, 자, 사연을 적어주신 사연자분께 정말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직무와 동떨어진 잡일만 시키는 직장, 퇴사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현재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인 32세 남자입니다. 저는 틈틈이 붕어 형님의 시청자 사연이나 조언 등 아주 재미있게 청취하는 구독자들 중 하나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상담해 주시고 인생에 대한 조언, 현재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통찰 등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이런 양질의 콘텐츠들이 현재 저의 답답한 일상에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글이 꽤 장문이니 읽는데 번거로우실까봐 요약문 먼저 작성해 드립니다. 요약.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 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이곳은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이지만 업무 능력, 직장 동료와의 소통 능력 부족으로 인해 혼자 건물 지하에서 책 정리하는 등의 단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될 터, 제대로 된 경력이 되지 않는 흔한 말로 물경력으로 남을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제 앞날을 생각했을 때 계약 만료 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퇴사할지 고민 중입니다. 본문. 저는 도립 공공기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중입니다. 저는 본래 문화유산 관련된 프로젝트를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과 잘 적응하거나 융화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업무 수행으로나 동료들과의 관계로나 둘 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윗사람이 무엇을 지시하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료를 찾아오거나 만들어 오지 못하며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을 처리하면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말, 그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말도 들어왔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점심 식사는 거의 혼자 먹는 일이 대부분이며 회식 등 공적인 자리가 아니면 동료와 식사를 하는 일은 일절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동료들이 다가오기도 말 걸어주기도 하였으나 제가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 동료들과 자연스레 사이가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가가고 노력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본래 혼자 있기 좋아하는 성격이며 사회성도 주변 상식도 많이 부족한지라 아예 일에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면 대화를 단절하는 게 저로선 최선의 전략이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인관계에 대한 경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저의 성격이 나쁜 건 아닌데 사회적 스킬이 미숙하다가 배척받다 보니 위축되고 사실상 배제되기까지 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부장님께서 저를 불러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장님은 본인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냐? 평소 동료들과 이야기는 하고 지내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많이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그렇게 저는 사무실로부터 격리되어 건물 지하에서 서가 정리, 주변 잔일만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직장의 저에 대한 결정과 조치에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조직에서 문제와 결함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좌우지간 인하를 전후하여 도움여는 직장화 주차장에 이제 설치를 하고 전시 지킴이를 하거나 지하실에서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할 때까지 내내 서가 정리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게 된 지 2, 3개월 지나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실에서 일하며 생각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전문적인 일만 하다가 나중에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지금 일했던 걸 어필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 중입니다. 당연하게도 여기서 버틴다, 아니면 퇴사한다입니다. 왜 버텨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버틴다. 올해가 지나면 결국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어 있다. 기간제 직원이다 보니 계약 만료로 인해
2021년이 지나면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4~5달 지나면 그만둘 테니 그냥 이렇게나마 남아있는 겁니다. 계약직이고 하는 일도 단순하고 부대낄 일도 없다 보니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하면 토막 경력을 만들고 이것을 다른 직장에 해명하기 곤란해진다. 다른 직장에서 중도에 그만둔 경력을 보고 왜 중도에 퇴사하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도 또 중도에 나가겠네요? 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질문에 대처하여 답하고 처신하기 매우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중도에 그만두면 다른 직장에서도 또 반복될 것 같다. 여기서 힘들고 못 견디겠다고 퇴사하면 다른 곳에서 안 그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곳은 주말과 공휴일도 보장되었고 18시 이후 퇴근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곳입니다. 연차도 제공됩니다. 이런 여기서 흔들리면 이보다 더 빡센 조직에서 제가 어떻게 생존하고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저 막막합니다. 두 번째, 퇴사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물경력으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데 독이 된다. 32세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저는 현재 전 직장 포함 약 22개월간의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이 적은 연차는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업무적으로 배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저만의 지부 능력, 소위 필살기라고 말할 능력을 키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간단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퇴사하기를 바라는 의도일 수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지하로 내려가서 퇴근할 때까지 책 정리한다는 게. 이곳은 대졸자, 대학원 졸업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저처럼 학력과 전문가와 관련된 직무를 하지 못하고 혼자 배제되어 누구나 가능한 허드렛 일만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중도에 그만두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보같이 작무만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의 적성과 능력적 한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른 분야를 알아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커리어가 애매해지느니 차라리 빠른 결정으로 이 직무를 그만두고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고민은 위와 같으며 붕어 형님의 경험과 해안이 담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꽤나 긴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네요. 맞죠?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5살 남은 거네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은기님, 일단 사연 잘 읽었어요. 어느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의 내용 말고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은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뭐 기분이 나쁘시거나 아니 얘기하기 곤란하다 싶다고 느끼시면 말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면 나이가 32살인데 지금 사회 경력이 21개월을 얘기했는데 그럼 30살 때부터 이제 일을 했다고 보여주는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님이 여기 보면 뭐 대학생 뭐 대졸자인지 아니면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학점 얼마 받았는지 아니면 뭐 학사졸인지 석사졸인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다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지 그거조차도 없어요. 그냥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내용은 잘 적으셨는데 자세하게 적으셨는데 그 앞전에 본인이 어떻게 하다 여기 들어왔는지 뭐 전공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다 30살부터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기간제 근로자 일도 할 수 있는데 뭐 기간제 근로자 일 말고도 많잖아요. 일단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 중이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나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셨구나. 음,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아, 석사까지 가셨구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 석사를 다이어트로 졸업하셨나 보네요. 남자 나이 30이면. 아, 그러면 이제 좀 얼추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럼 원래 본인이 하고 싶었던 뭐 직업 같은 게 있나요? 원래 내가 왜 석사까지 나왔으면, 아, 전공 문화유산 한용, 사학 쪽이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석사까지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석사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이유보다 특정 직업을 하기 위해서 난 석사를 나왔다고 보거든요. 어떤 직업을 얻기를 위함에 있어 석사까지 나와야 그 직업을 가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석사 과정을 밟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석사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음, 지금 직장이 적군과 관련된 직장인데 업무 분장에서 배제되어 이렇게 단순한 일하는 중이다. 그럼 이런 경험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앞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내가 업무 자체에 배제가 되어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그 앞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왜 이렇게 이제 기간제로 경력을 쌓는지 난 그 이유도 알고 싶어요. 기간제 경력이 나중에 스펙으로 필요하니까 내가 봤을 땐 기간제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경력을 채우시는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님이 지금 기간제 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들어가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스펙에서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간제로 해가지고 뭐라도 이제 이력서에 한 줄 적어야 나중에 내가 뽑힐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제를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석사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이 사연이 굉장히 길 거예요. 아, 기간제 채용요. 근데 일단 이미 저보다 많이 배웠고 똑똑한 분이라는 건 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현실적 얘기를 할게요. 이은기님. 일단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았어요. 님이 석사 나왔고 이쪽 전공을 했고 이쪽에 기간제 채용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원한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줄 시간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지금 있잖아요. 님이 일하는 게 기간제 채용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 채용. 그러니까 이 기간제가 뭐예요? 정규직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이 100, 그러니까 전환율이 제로 아닙니까? 제로. 아예 단 1도 없는 거죠. 맞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예를 들어서 뭐 기간직 교사가 정규직 교사가 될 수 없잖아요. 때려 죽여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도 내 신분이 바뀌진 않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난 여기 그냥 한번 거쳐가는 거예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네. 어차피 내가 여기서 정규직 되지도 못하고 어차피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0이잖아요. 그냥 현실적인 게 아니라 그냥 0이죠. 완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저 장관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 부장에서 제외된 건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아마 저 높은 사람이 부른 거는 위에서 주변 직원들이 얘기했기 저 사람들하고 저 사람은 조직에 좀 융화되지 못하는 사람이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어필했으니까 아마 높은 사람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내가 이 일을 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은근히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잡부도 아니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어? 대학교 전공도 석사까지 그 전공을 밟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단일하고 싶어서 여기 한 게 아닌데. 근데 직원들하고 안 맞고 하면서 아마 동료 직원들이 아마 위에 얘기했겠죠. 그냥 얘기했으니까 부른 거예요. 보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네, 얘기한 겁니다. 얘기해가지고 님을 약간 한직으로 보냈겠죠. 근데 한직으로 보냈다고 해서 아, 나 진짜 그만둬야 되나?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있잖아요. 일단은 중요한 게 님이 일하는 게 기간제잖아요. 기간만 채우면 되잖아요.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 일을, 그러니까 님이 원래 하던 업무 분장에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이 깎이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님이 원래 하던 일에서, 원래 하던 직무에서 직무 바뀐다고 돈이 깎입니까? 돈은 액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현실을 직시하라. 어디서 기억나죠? 이미 나이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대학 강단에 있던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막상 사회적으로 봤을 땐 초년생이에요. 네, 초년생이야. 맞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나는 일단 올해까지만 채우면 돼요. 급여는 상관없죠.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반맥이지 않아요. 은근히 잘 들으세요.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처음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도 사람 때문에 팽당한 적이 있어요. 은근히.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뭐냐 하면 모든 조직이 나랑 다 맞으리란 보장은 없거든. 어떤 데 가면 또 잘 맞는데 어떤 데 가면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물은 엎질러졌어요. 여기서 엎질러졌어. 그러면 과연 나가는 게 맞는 걸까? 그러면 은기님한테 물어보면 나가서 뭐 할 건데요? 나가서 어떻게 하실 건데? 이미 여기 어렵사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기 말고도 갈 데가 많습니까? 여기 말고도 뭐 불러준 데 많으니까 당장 오라 하는 데 많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올해 내도록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문화재 관련 일은 별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매너 시국을 하면서 이런 관리하는 일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원래도 잘 없었지만 문화재도 보면 뭐 관광객이나 뭐 오는 사람들이 와야 뭐 이게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뭐 전시회나 이런 것도 하는 전시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제가 알기도 뭐 그런 예정된 재생 전시회 다 취소되고 있고 뭐 원래 일하려는 것도 다 캔슬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님 나가서 계획이 없죠? 잘 들으세요. 나갔을 때 백지 상태죠. 아무 계획이 없죠.
그럼 나가면 안 돼요. 자, 은기님. 나가면 안 돼요. 님이 어차피 이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땐 님 나가도 이 올해까지는 이 일 없을 거예요. 올해까지는 이 일 없을 거예요. 은기님 오늘 제가 좀 님 고민 사이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겁니다. 예. 그래서 파란색밥 많이 부탁드리고 은기님 이거 좀 수요가 많지 않잖아. 은기님 여기서 있잖아요. 님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제가 선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는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할 만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지금 하는 일이 좀 기분 나쁘고 좀 심하게 하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자존심이라는 걸 좀 내려놓으면 이것만큼 좋은 직업이 없는 거야.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다른 분들?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심을 생각하느냐,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현실을 보느냐. 근데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 뭐 다른 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자존심 내려놓은 분들이 많아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오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우리가 일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버스 기사나 뭐 택시 이런 것도 자존심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억울하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나열인 사람한테 반말 시끄럽고 이러면 못해. 당장이라도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공무원 말할 것도 없고요. 공무원은 밖에 나가면 쥐뿔 대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막 계속 긁어 넘어지고 막 민원 넣고 뭐 싫은 소리도 아니는데 뭐 째려봤다는 식으로 막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쥐뿔 그 사람 별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냥 저런 사람 또 많네. 그냥 내 마음 내려놔야지. 자존심 내려놓자. 이렇게 하면 또 할만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은기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님이 나중에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자존심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네.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내가 사회적으로 일한 게 별로 안 되다 보니. 근데 이게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이런저런 기관에서 일해 볼수록 많은 사람들 상대할수록 자존심에 반면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능기님이 그 대학물을 이제 꽤 오래 먹었고 사회에 나온 지가 그렇게까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학생 티가 좀 남아있어요. 그 자존심, 학문에 대한 자존심. 특히 석사까지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잖아요. 석사까지 하면 거의 뭐 초, 중, 고, 대, 뭐 유치원까지 하면 20년 동안 공부를 한 거잖아. 그만큼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근데 님이 지금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막 하기 싫은 거 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생각 들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100% 놉니다. 자,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면 거의 대부분 백수가 돼요. 그냥 대부분 단기 백수입니다. 이것도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욱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놉니다. 6개월에서 1년. 물론 바로 잡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일자리 구해지기 쉬운 일자리고 좀 좋은 데 가려고 하면 괜찮은 데 가려고 하면 6개월, 1년, 2년. 요즘에 장기 백수가 엄청 많아요. 6개월은 명함도 못 내밀어. 3년도 있고 5년도 있어요. 은길이 뭐 나와서 난 뭐 집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부모님 하지 말라 하더라. 뭐 아니면 내가 나가고 나서 일 말고도 뭐 부모님이 뭐 사업 도와주면 된다. 뭐 할 거 많다. 이러면 뭐 나가도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 이거 나가면 당장 내가 뭐 먹고 살지? 부모님도 여유가 없는데 다른 일을 할지 모르고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좀 집안 이제 좀 넉넉하고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냥 가게 일이나 도와. 사업 수완을 배워라.
이러면 그냥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아. 에이, 뭐, 내가 이거 말고 할 게 없을까 하면 나왔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 님이 지금 계획이 없죠. 나가고 났을 때, 어디 딱, 어디 딱, 갈 데가 없잖아. 님 머릿속에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날 불러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무조건 노는 거예요. 올해까지 무조건 노는 거야. 올해까지는 그냥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없죠. 플랜 B 없으면 위험해요. 특히 은근히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32살이면. 맞잖아요. 이 30살이 넘어가면 얘기가 틀려져요. 30살이 넘어가면. 뭐 20살 때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좀, 뭐 좀 놀아도 괜찮아요. 한 6, 7까지 놀아도 괜찮아.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 이 노는 게 부담이 돼요. 쪼들립니다.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 놀잖아요. 생각보다 놀 때 돈 더 많이 나가요. 일할 때보다 놀 때 돈 더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놀면요, 밥도 안 해 먹거든. 밥도 시켜 먹거든요. 밥도 시켜 먹고 술도 맨날 먹고 다 돈이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고 한 술 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밥도 회사에 주다 보니까 이제 술값이 한 10비가 굳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꼭 백수가 돼서 괜히 막 술 많이 마시고 맥주랑 소주 많이 마시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그러다가 돼지가 되고 번호는 다 가먹고 이거 이제 국룰이에요, 국룰. 남녀노소. 이상하게 백수분들은 그러니까 술을 주당들이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나가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하는 일, 그냥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세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게 좀 쉽지 않겠지만 어떡하냐 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은 한번 지나치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한번 거쳐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거쳐가는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기님? 어차피 내가 올해까지 일하면 저 사람도 안 볼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님은 그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내가 기간제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봤습니까? 따로 연락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은 회사 옮기면 연락 안 해요. 남입니다, 남. 한번 거쳐간 사람들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 전에 다닐 때 직장 분들하고 연락하는 사람 있습니까? 따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지나가다 보는 사람 있습니까? 뭐 우연찮게 보일 수야 있겠지. 근데 그냥 보는 걸로 끝내죠, 그냥. 대부분은 없습니다. 장강이 조선 시절에 알고 지냈던 뭐 기자 동료들, 선임들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냥 몰랐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지금 공무원인 거 몰랐으면 좋겠다. 길 가다 안 봤으면 좋겠다. 괜히 왠지 뭐 부탁 같은 거 할까봐. 영원히 몰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 동네로 그냥 아예 근처도 안 왔으면 좋겠다. 스쳐가는 인연.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경력만 채우면 돼. 자, 은기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 기간제로 경력 채우고 돈만 받아가면 돼. 돈만. 간단하게. 어차피 여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예, 아무리 잘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은기님. 은기님, 경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일을 잘했냐 못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경력만 보는 거예요. 경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다른 직장 옮길 때 볼 수가 없어. 그냥 경력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특정 기간에 일을 했다. 그 기록만 남는 거예요. 경력 안에 뭐 성적표를 매기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A, B, 뭐 C, D 해가지고 성적표 매기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경력은 그냥 그거예요. 기간제를 했을 때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안 끊기고 이 사람이 쭉 성실하게 일했냐 안 했냐. 이 사람이 기간제를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쉬어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일했다 하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뭐 직장을 뭐 전공을 옮기고 뭐 한지고 빠지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따로 적을 쓸 난이 없잖아요. 어차피 기록선 남는 건 그런 거예요. 은기님이 2021년 1월달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특정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일했다. 요 사실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야. 결과만 남는 거야, 결과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님이 뭐 내가 가진 전공을 일을 했건 지금 뭐 한직으로 갔건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냥 기간제, 그 기간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했다. 그 기간대 무시하게 기간을 다 채웠다. 그 기록만 남는 거야. 이력서에 적히고 경력이 적히는 거야. 결과로 판단해, 결과. 과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판단을 해요. 우리가 서류상에 기재된 건 다 결과예요, 결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에 좀 너무 민감하게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초연해 주셔야 돼요, 초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퇴사하는 게 아니라 버틴다는 겁니다.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티면 또 퇴직금도 나오잖아요. 1년 버티면 퇴직금 나오지 않습니까? 기간제다. 기간제를 하더라도 1년 버티면 퇴직금 나오니까. 퇴직금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이게. 은근히. 누적이 되면. 그리고 경력, 보통 회사의 경력이라는 거는 년 단위에 2년. 기본, 못해도 1년이야. 몇 달 한 거 가지고는, 몇 달 한 거 가지고는 경력이 아니에요. 1년 해야 돼, 1년. 몇 개월 하고 그만둔 거하고 1년 젖는 거하고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딱 채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이 사람이 자기 밥그릇은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맡은 바 임무는 충실하게 한 사람이구나. 비록 기간제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무사히 수행했으니까. 그리고 딱 한 번 그만두면, 그러니까 한 번 그만두면 또 반복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은gin이. 그리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자, 은기님. 얼마나 좋아. 9시부터 18시까지.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만약 혼자 있으면 자기개발도 하라는 거죠. 혼자인 시간이 차라리 뭐 터치 안 하면요. 이 시간, 내 시간 쓰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일만 똑바로 하면 짜투리 시간 남는 거잖아. 그러면 뭐 자격증을 짜도 못 따도 뭐 어떡할 거야, 뭐. 이 시간을 좀 알뜰하게 써요. 뭐 책도 보면서, 보고 싶은 책도 보면서, 약간 사서 입장이죠, 사서. 도서관 사서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냥 그 간단한 업무만 해주면 그 나머지 시간 4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아깝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 일에 대해서 뭐 한탄하지 마시고 차라리 책을 보세요, 그 시간에. 어차피 5살 동안 내가 여기 쭉 치고 앉아있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책 많이 꽂혀있는 거 그냥 뭐 보면 되잖아요. 도움되는 책들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올해까지 여기 뭐 좋든 싫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물경력 아닙니다. 물경력 아니에요. 본인이 물경력 하는데 물경력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과잖아요, 결과. 이미 저기 전공을 일을 했건, 여기 한직에서 일을 했건, 어차피 결과는 뭐냐면 공공기관에 일을 했다는 걸 기록이 남아요. 그 물경력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력은 그냥 결과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 세부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버티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님한테 좀 바뀌어야 될 거. 그러니까 이번 직장 이렇게 다니는데 다음 직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동료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울리기 싫어도 어울려야 됩니다. 은gin이. 님이 계속 기간제 하실 거면 어울리지 않고 그냥 혼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나중에 크게 되려면 어울리셔야 돼요. 뭐 직장 동료라고 뭐 다 친하고 좋아서 어울립니까? 아니에요. 뭐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도 많아. 근데 어울려야 돼요. 저가의 동침해야 됩니다. 이 직장이라는 거는. 직장에서 저가의 동침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왜냐? 회사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면. 자, 물론 처음에는 동료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면 제가 이를 거부하였다. 왜 거부하였습니까? 이걸 한두 번 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니 뭔데 거부를 하십니까? 말단 직원이. 이거 자체가 님이 잘못된 거예요.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아이, 난 저기 직원들하고 아예 엮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 님이 명시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올려야 됩니다. 님이 스스로 약간 방패막이 거신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님이 여기서 말 걸어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수고해야 돼. 제가 비록 기간제 사원이긴 하지만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못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좀, 자, 눈에 안 띄었지만 그래도 나를 좀 잘 챙겨주네. 이끌어주네. 뭐 커피 같은 것도 좀 잠깐 뭐 마실 것도 잠깐 사주고. 누구는 뭐 좋아가지고 사줍니까? 좋아가지고 사줘요? 인사하고 막 말 걸어주고 좋아서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직장이라고 하면. 뭐 나머지 직원들 뭐 좋아서 하는 줄 아십니까?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사소한 것들. 직장이라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팀워크에 팀워크.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 거부를 한다는 거야? 왜 거부를 해? 이 뭔데 거부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거부를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부를 하면 안 되죠. 이 거부를 했던 것 자체가 약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 지가 뭔데 기간제 주제에 내 말을 거부를 해? 내 제의를 거부해? 어차피 자기는 뭐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일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네. 자, 저는 본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 사회성 주변 상식도 부족한. 누구는 뭐 사회성 있고 혼자 있기 싫어합니까? 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조직 사회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조직 사회에서는 단체로 움직이는 거면 혼자 있고 싶어도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고 싶으면 저처럼 1인 미디어 하시면 돼. 유튜브 만드시면 돼. 개인 방송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막내 직원이잖아. 막내 직원이면 하기 싫어도 좀 얼리고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저 사람이 별로 좀 나랑 안 맞다 하더라도 올려야 돼. 그게 나쁜 거야. 밥 먹자고 해서 혼자 먹겠다고 했는 거.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같이. 같이 먹고 뭐 좀 같이 점심시간 때 있죠. 그럴 때 뭐 커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뭐 한 잔 뭐씩 싸주고 뭐. 담배 필 때 좀 같이 좀 가지고. 누구 담배 피는 거 좋아서 같이 갑니까? 저 담배 안 피워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직장 문화라는 게, 대한민국 직장 문화라는 게. 이게 안 바뀝니다. 잘못한 겁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면 나중에 이런 일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뭐 담배 피는, 누구는 뭐 밥 먹는 거 좋아가지고 같이 가고, 뭐 누구는 커피 마시는, 그 사람은 커피 마시는 거 좋아가지고 커피 같이 마십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계급 사회고 꼰대 문화가 아직 여러 분야에 다 있어요. 공공기관 더 심하겠죠. 공공기관이 왜 심하겠어요? 고인물이잖아, 고인물. 저 사람들은 뭐 정규직인 사람들은 계속 쭉 일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여기 쭉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공기관이면 안 바뀌잖아요. 인사이동도 안 하고 그냥 정년 때까지 저기 쭉 치고 그냥 쭉 있은 사람이잖아. 그럼 얼마나 꼰대 같은 사람들이 많겠냐고요. 근데 꼰대들이 오히려 다루기 쉬워요. 은근히 알고 계십니까? 꼰대들이 다루기 쉬워. 오히려 젊은 사람 다루기 힘들어요. 나이 든 꼰대가 더 다루기 쉽고, 나이 든 꼰대를 챙겨주기만 하면, 약간 쑥그리고 챙겨주기만 하면 나중에 더 잘 챙겨줘요. 처음에 그게 힘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저러니까 꼰대들도 약간 이런 마인드가 박혀가지고, 일단 꼰대들한테 그냥 저 사람한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네 뭐 일 끝나고 소주, 저 소주 좋아합니다. 사주시면, 저도, 불러주시면 감사히 가야죠. 가겠습니다. 혹시 저희 뭐 끝나고 한잔 할 건데 같이 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강의 가야죠. 영광입니다. 네,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싹싹하게 해야 돼요. 뭐, 누구 좋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 그리고 특히 그런 꼰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좀 나이 든 사람들. 내 편을 만들면 정말 편해요. 그런 분들. 좀 아부 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부 떨어야 돼. 왜냐? 이런 특히 고인물, 뭐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데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뭐 20년, 30년 지나도 안 바뀐다 말이 사람. 왜냐? 이 사람도 안 잘리잖아요. 철밥통 아닙니까? 그 공공기관 또 인사이동이 없잖아요.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중요한 게 좀 이미지를 돋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든 충성과 맹세를 다해야 돼요. 충성과 맹세를. 그 조직의 실세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한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어떻게 끌고 가주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 예를 들면 윗사람이 무엇을 지시하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료를 찾아오거나 만들어지 못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님이 뭐 일을 선택적으로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료를 찾아오거나 만들어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니즈를 뭔지 모른다는 거야. 니즈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말만 듣는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혹시 그 어떤 자료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입이 서툴러 가지고요. 그러면 좀 가가지고 좀 적어가지고 포스트잇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하면 좀 좋습니까?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이런 같다 하면서 했는데 안 맞으니 그런 거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두 번이 세 번이고. 어. 처음 할 때 제도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좀 귀찮더라도 계속 배우려는 입장에서 좀 물어봐야 돼. 잔소리 듣더라도. 분명히 내가 봤을 때 그냥 적당히 한번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중간에 뭐 계속 물어보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 죄송한데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거 했을 때 확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들고 와가지고 저 그 상사님 요 시키신 거 있잖아요. 요게 제가 일단 한번 찾아봤는데 어 여기서 뭐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는지 제가 이거 처음 해가지고요. 중간에 물어봐서 가지고 일을 좀 수정을 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더 생기겠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하면 처음 하면 서툴다는 거 알아요. 어느 조직을 가든. 왜냐면 그분들도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유산의 활용을 위한 사례조사, 표를 장성한 양식 구격 그런데 그런 건 있잖아요, 은근히. 보통 그 문화재 기관 같은 경우 원래 했던 양식이 있어요. 원래 했던 양식과 서식이나 그 자료가 있어. 그거를 먼저 혹시 뭐 참고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 혹시 뭐 그전에 했던 거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파일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있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원래 그 기관 같은 데는 원래 했던 걸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복붙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특히 고인물 같은 데는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기업도 마찬가지, 공공기관 똑같아. 원래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하려고 그래. 시스템을 바꿔보면 자기들 일이 많아지니까. 원래 했던 서식이라든지 원래 했던 표 파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자기들이 편하거든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전에 썼던 혹시 양식이나 그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그거 보고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잠깐만. 요거 파일인데 요거 내가 지금 메신저 쏴줄 테니까 요거 보고 해봐. 요거 보고 했으면 들고 왔으면 못했다는 얘기는 아닐까. 잘했는데 보고 잘 따라했는데 여기서 좀 필요 없는 거 내가 찍고 넣어. 그러면 이거 체크해주고.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돼. 모르면 물어보고
좀 혹시 양식 있습니까? 이걸 이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님이 일을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에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그런 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문기님이 그냥 상대방하고 대화하기 싫어. 그러니까 난 저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는 게 평소에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야. 아, 난 저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 저 사람과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과 누구한테 말 거는 거 싫어. 이게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야. 지시만 받고 안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서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가 돼야 말이지. 해본 적 있어야 말이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좀 MZ 세대들의 문제가 저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져서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좋은 학교 다녔고 스펙이 좋고 뭐 그 대단할 것 같죠. 사회 직장 여기 들어오면 있잖아요. 족밥이에요, 족밥. 서울대 나와 족밥이야. 회사에 들어오면. 내가 그 전공 지식이나 뭐 어떤 스펙트 써먹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오는 과정, 입사할 때는 써먹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건 통과할 때나 써먹는 자료지. 들어와가지고 아예 영영 못 써먹을 수도 있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특히 대졸자나 석사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 많잖아. 여기 들어오려고 정말 스펙이나 뭐 자격증 다 있다놨는데, 뭐 들어와가지고 뭐 그냥 이거 장식용으로 달아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조직사회에 들어오면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 학생일 때는 그 학교 안에서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별로 미천한 사람, 미생이야, 미생. 완전한 생물이 아니에요. 그냥 미생이야, 미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치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은근히. 잘 들으세요. 일치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한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괴리가 느껴지지, 은기지? 꼭 일치하는 일만 해야 돼, 은기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 입에 맞는 일 없습니다, 은기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님이 나중에 일을 하면, 경력이 쌓이면, 가면 갈수록 내 전공과 딱 맞아떨어진 일보다는 맞아떨어지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내가 마다해야 되냐? 마다하면 할 게 없습니다. 내 입에 맞는, 레시피에 맞는 그런 일을 원하시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안 맞는 것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 은근히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전공 100% 살려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난 전공과 맞는 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근히. 팩트리 얘기하고, 그럼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은 전공 100%다 맞는 사람이야.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이 전공 맞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 공무원 합격자랑 90% 이상은 전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냥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뭐 취업이 어려우니까 공무원 안정적이니까 시험쳐 들어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퍼즐처럼 딱딱 맞춰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정말 피곤해요, 은근히. 빨리 판단해야 돼, 그런 거는. 원래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일을 하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자꾸 일치하려는 거 찾는 것보다는 그냥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 임무를 받아들이고 충직하게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일을 처리하면 우리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자꾸 없던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키지 않는 걸 더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잡하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일을 만든다는 거야.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미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괜히 건든다는 거죠. 이게 왜 건든다는 말이 나오냐면 안 물어보고 중간에 자료 같은 거 안 찾고 회사의 양식 같은 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것저것 건들다 보니까 원래 일을 키우는 겁니다. 내 혼자서 어떻게든 책임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시켰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님이 자꾸 그냥 자꾸 중간에 가가지고 막 몇 번 물어보고 소통하고 이게 싫으니까 내 혼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했던 걸 여기저기 건들다 보니까 일을 크게 키운 거예요.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님이 대학원생이나 석사 졸업했다는 그 약간 프라이드를 좀 약간은 버리셔야 돼.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님이 다른 조직 가서도 성장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약간 고집이 있어 이분이. 좀 사회생활 늦게 시작하고 가방끈을 오래 쥐고 있다 보니까 고집이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님 가방끈 그 대학교 석사 나온 거 대학원 석사 나온 거 그 쓸 일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그 전공 나왔을 때는 아, 나 정말 대단한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들어오면 다 똑같아. 여기 조직사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과오를 그러니까 이번에 일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과오를 다음에는 범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여기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하시되 혹시나 다음에서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했던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걸 일복요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얘기 안 했으면 이분은 그냥 자기가 한 행동이 맞겠구나. 그냥 난 원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쭉 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럼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혼자서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물어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기 싫어도 직장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든 어울리려고 참석하려고 챙겨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일 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개인차가 있는 건 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심하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님이 오히려 아웃사이드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날 피하지가 아니라 님이 오히려 아웃사이드 자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님을 한직을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의 없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일을 혼자 처리하려고 하고 우리랑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모임은 다 빠지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우리랑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저 사람 왜 자꾸 우리랑 옆에서 같이 일하려고 하냐. 일 키우는데. 위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저기 뭐 없는 자리 보내야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은근히 이거는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은기님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 입에 맞는 거 없습니다. 내 입에 맞는 거 찾다가 굶어 죽습니다. 은기님. 내한테 맞는 그 레시피, 내한테 맞는 입맛. 그거 하다가는요, 아침, 점심, 저녁 못 챙겨 먹습니다. 굶어야 돼요. 헝그리 정신을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팁니다. 일단 사람이 살려면 삼수 있게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나물반찬 싫어도 먹어야 돼. 좀 싱거워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까. 어? 일단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사람 일단 숨을 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직장에서 따돌림 하면 뭐 따돌림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행동을 좀 덜 하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은기님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직장은 다녀라. 나가면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논다. 올해까지 다니고 그냥 시간 남을 때 책이라도 더 봐가 자기계발해라. 그리고 이번에 했던 그런 좀 잘못된 행동들 수정해가지고 다음 직장에서 그러지 마라. 직장에서 어떻게든 어울리고 기본적인 어떤 모임이나 어떤 소통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직장 다닐 일이 없다. 자꾸 독고다이를 쓰려고 하지 마라. 이 일을 계속 하겠다 마음먹었어. 그리고 대학교 석사 그 프라이드를 좀 내려놓는 게 본인 앞으로 일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거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은기는 붙잡고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있잖아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사람 오래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참 오랜만인데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어때 은기는 좀 괜찮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 고민 사연 상담하는 거 듣다가 본인 입장이 내가 들어보니까 어때요? 본인 직접 사연을 보내서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피드백 받는 게 내가 있잖아요. 이 먹고 살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 경험해 보니까 사회 경험해 보니까 있잖아요. 사회는 기호식품이 아니에요. 기호식품. 내가 원하는 거 태극하고 저는 주문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땅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한국 땅에서는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굶어 죽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기님 잘 견디시고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일하시기 바랄게요.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